관련해서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수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 되었어요. 네, 전에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자, 도면 기능 중에서 좀 자주 쓰인다 싶은 거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도면에서 이렇게 도면을 뽑을 수가 있고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시트, 표제란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만들 수가 있고 치수도 자동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좌표 테이블이라던가 홀 테이블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료표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상세 도면이라던가 부분 단면 그리고 단면도를 또 만들어서 단면도 또 이렇게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다 닫고요. 자, 처음에 도면을 열게 되면 여기에서 새로운 파일에서도 도면을 여실 수가 있어요. 도면 확인 눌러보게 되면 자, 이렇게 비어있는 창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 도면 표준을 설정을 해주겠죠. 자, 여기 보시면 ISO로 처음에 되어 있을 거예요. ISO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ANSR이라던가 JIS 쓸 경우에 삼각법으로 도면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ISO는 일각법으로 자, 여기에서 ANSI로 해주겠다. 확인해주게 되면 이 파일 안에서만 이 도면 표준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자, 이거를 항상 이 ANSI로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도구에 보시면 초기 설정에 드래프팅 안에 드로잉 앤 시트 안에 보시면 세팅이라고 있어요. 세팅에 보시면 표준을 아예 ANSI로 해놓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파일이 있고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파일로 하게 되면 지금 열려있는 파일만 이렇게 확인해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전체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겠다 하게 되면 전체 앞으로 열 도면에서도 마찬가지 요 표준을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을 눌러보고요. 이렇게 눌러놓고 자, 밑에 보시면 속성이라는 것도 있죠. 도면의 속성을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고 선의 형식이라던가 여기에서 선 색깔을 아예 모델 색깔 파트 문서에서 모델링 했던 색깔 그 색깔대로 선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표시로 하겠다 하게 되면 그냥 요 선 굵은 선으로 표시가 돼 안음하게 되면 여기에서 선 형식이라던가 색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모델 속성 하게 되면 모델 속성대로 자, 여기에서는 모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모델을 갖고 왔을 때 그 모델 파트 문서에서 지정했던 색깔대로 가져와 볼게요. 선 색깔을 이렇게 사용할게요. 나머지 내용도 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모델 숨김이라는 건 히든 선을 표시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히든 선, 숨어있는 선까지 다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놓고 자, 시트 눌러보게 되면 시트에서 없음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도면을 열었을 때 자, 없음 눌러보게 되면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테두리 설정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세 번째 버튼을 눌러도 테두리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테두리 설정 눌러서 지정 안음 눌러보시면 여기 도면 용지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도면 용지 쭉 나와 있고 자, 여기서 A2 용지를 설정하겠다. 그러면 여기 시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여기에서 이 시트를 수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예 이 스케치 도구 사용해서 그리실 수도 있고 아예 여기에서 설정해 놓은 용지를 가져와서 이 용지를 수정을 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표제란이 따로 있으실 텐데 여기에서 수정 한 번만 해주시면 이걸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테두리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테두리 편집 눌러서 자, 요 윗부분은 다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 요 밑에도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 요 칸만 사용을 하겠다. 뭐 도면 이름은 여기 도면의 이름, 도면 파일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파트 이름 하겠다 그러면 파트명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부품명이라고 할까요? 부품명 하시고, 자 여기 옆에 보시면 변수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변수에서 보시면 파트 네임 찾아보시면 파트 이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파트 이름. 자, 요건 조금 있다가 다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우선 파트 이름 하게 되면 파트면서 가져왔을 때 그 이름이 여기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DWG name 이거 둘러보시면 자, 여기에서도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DWG 넘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도면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 도면의 경로를 알고 싶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면 여기 보시면 DWG path 여기 있죠. TATH 이걸 내주시면 이 도면의 위치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파트 문서의 위치를 알고 싶다 하시면 파트도 마찬가지 여기 똑같이 뒤에 PATH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요 설정해 주시면 이 경로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선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옆에 있는 스케치 도구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요 선도 마찬가지 선 굵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바꿔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선들은 다 지워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다 지우고, 자, 하나만 남길까요? 이렇게 지워놓고 요 선은 잘라버리겠다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스케치에서 도구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 선으로 잘라주겠다 이렇게. 아니면 이 위치는 맞춰주셔도 되겠죠. 여기에서 직선으로 뭐 여기는 뭐 여기까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지워버리고 여기는 잘라주시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요 위치에다가는 그림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 로고, 회사 로고를 넣을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기호에 그림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기호에 그림 삽입. 눌러보시면 로고, 그림 파일 저장한 위치에서 이렇게 열기에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자, 이동으로 되어 있을 땐 이 로고를 이동하실 수가 있고, 크기 다시 지정하겠다 하시면 크기 이렇게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로고도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눌러 놓을게요. 템플릿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시트를 만드실 수가 있고, 자, 이 시트는 저장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전에 도면을 아예 뷰를 뭐 탑뷰라던가 정면도, 측면도를 아예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다른 도면 불러왔을 때도 정면도, 측면도, 뭐 평면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아예 만들어 놓을게요. 자, 시트에 보시면 뷰 만들기 또는 마우스 세 번째 버튼의 뷰 만들기 눌러놓고 자, 파일을 불러올게요. 시마트론 파일. ELT 확장자로 되어 있는 시마트론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여기에서 요런 형상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여기 척도 조정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척도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 자, 요 밑에 있는 건 요 도면에 이름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요 도면의 이름은 지울게요. 지정 않음. 텍스트에서 지정 않음 해놓고, 이렇게 도면의 이름은 지우고요. 자, 여기에서 따라온 건 파트 문서에서 좌표 라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PMI 도구 사용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요 넣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좌표 라벨이 그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만들게요. 요 뷰 선택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 시트를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장하기 전에 이 파트 이름, 부품명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 부품명. 여기에서 요건 지우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 다시 한번 설정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여기에서 뷰 활성화 시켜놓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뷰 활성화 시켜놓고 텍스트. 기호의 텍스트도 있어요. 기호의 텍스트 또는 마우스 세 번째 버튼의 텍스트 눌러서 자, 여기에다가 부품명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 파트 이름, 파트네임 변수를 넣어볼게요. 자, 요 글씨 크기도 좀 바꿔보고요. 자, 확인 누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 옮겨주고 확인 이렇게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번에는 시트 활성화 시켜놓을게요. 시트 활성화 시켜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동화해서 템플릿으로 도면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지금까지 만든 도면, 이 도면을 저장을 할게요. 자, 우선 저장 한번 해줄게요. 자동화에 템플릿으로 도면 저장 해서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고 저장할 위치는 아무데나 편하신 대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파트 문서에서 내보내는 거 기본 교육을 다 받으셨다면 그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파트 문서에서 도면으로 내보낼게요. 파일, 내보내기, 도면으로. 아까 저장해놨던 템플릿을 설정을 해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자, 이 내용은 안 바뀌었네요. 요거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요건 두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템플릿 만든 거대로 이렇게 들어갔죠. 요 시트 안에 이렇게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근데 좌표 라벨 요 내용은 보기가 싫어요. 요 내용은 숨겨놓고 싶다 했을 경우에 요 시트 평면도 여기 들어가서 더블 클릭 해놓고 여기 보시면 모델 기호 표시 숨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좌표 라벨 숨겨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중심 치수라고 해서 자동화. 자, 이건 뭐냐면 이 도면을 선택했을 때 이 도면에 있는 원이라던가 호, 스플라인, 타원에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자, 여기 원이라고 해놓고 확인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원이 있는 부분에 중심선이 생성이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중심선이 생성이 되고, 자, 여기에서 자동 홀 라벨이라는 거 하나 더 할게요. 자동 홀 라벨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도면을 설정을 해요. 도면 설정하고, 자, 좌표계를 쭉 설정을 하시는데, 자, 지금은 좌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하나만 이렇게 켜져 있죠.
자, 이 중에서 기준이 되는 좌표계. 요 홀들의 위치를 표시를 할 건데,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설정하시면 그 좌표계를 기준으로 홀 치수가 뽑히겠죠. 자, 여기에서 우선은 UCS 10-1 체크를 해두고, 요걸 기준으로 뽑겠다. 여기에서 확인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 홀들의 번호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홀 번호가 쭉 나오고. 자, 여기에서 기호에 보시면 홀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홀 테이블 눌러서 요 도면, 요 홀들의 번호를 입력해준 요 도면에 선택하시고, 도면 선택하시고, 부분으로 했을 때는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홀들을 선택하시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같은 홀들이 한 번에 선택이 되고, 자, 전체로 했을 때는 전체 홀들이 선택이 돼요. 자, 여기에서 요거랑 요것만 하겠다 해놓고, 자, 여기에서 홀 테이블 위치할 곳을 클릭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홀의 뭐 형상이라던가, 뭐 홀의 치수가 쭉 나오고 있죠. 홀 번호는 여기 쭉 나오고요. 자, 이 제목이 위로 가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위로.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데이터 편집이에요. 편집. 여기에서 편집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편집하실 수도 있고, 이 위치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 이 번호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전에 여기에 좌표 라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지점에 XYZ, 이 지점에 XYZ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은 자동화에 보시면 자동 좌표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파트 문서에서 PMI로 좌표 라벨을 만들어준 경우에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눌러서 도면 찍어주시고 좌표 테이블 만들 위치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요렇게 아까 전에 찍어줬던 좌표 라벨에 있던 그 치수들이 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동 치수라는 것도 있었죠. 자동화해 보시면 자동 치수. 자, 자동 치수는 뭐냐면 치수를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죠. 뭐 여기에서 여기 치수는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씩 찍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뽑고 싶은 대로 뽑히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동화해 보시면 자동 치수 눌러서 엑셀 원점을 우선 찍어줘요. 원점.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다. 아니면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다. 기준점이죠. 여기에서부터 치수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찍어주고, 자, X, Y, X쪽, Y쪽에 전부 치수를 표시를 하는데, 원이 있는 곳을 치수를 자동으로 뽑을 거냐? 원에 체크하고 확인 누르시면 원이 있는 부분에 치수가 자동으로 쭉 나와요. 아니면, 호는 호겠죠? 점은 점. 자, 점 수동 지정으로 해서, 내가 찍은 곳, 사용자가 찍은 곳에 치수를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 찍어주겠다. 아니면 여기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찍어준 곳에 치수를 표시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도면에 치수를 자동으로 뽑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화에 보시면 아이디 번호라는 게 있었죠. 자, 아이디 번호는 부품 번호인데 지금은 요거 파트 문서에서 하나만 불러왔죠. 자, 다른 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다른 거. 자, 어셈블리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요런 형상이 있을 때, 이렇게 위에도 있겠죠. 요런 형상이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내보내기 도면으로.
자, 파일 내보내기 도면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만든 템플릿으로 내보내 볼게요. 자, 내보내기 하실 때 보시면 사용해보신 분, 도면을 사용해보신 분이라면 도면 내보내기 할 때 뷰 척도라는 게 있고 최적 척도라는 게 있어요. 뷰 척도는 뭐냐면 템플릿을 만들 때 설정해 놓은 그 축척 있죠? 스케일. 요 척도대로 나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최적 척도로 하게 되면 시트에 맞게 도면이 출력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일에 내보내기 도면으로. 자, 템플릿은 아까 만들어 놓은 걸로 설정을 하고, 자, 여기에서 표기접기 눌러보시면 뷰척도, 최적척도 이렇게 설정해서 확인 눌러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뷰척도로 했을 때 아까 전에 여기에 3대4로 해놨던 그 치수대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줄여볼까요? 자, 이 밑에 것도 이렇게 줄여줄게요. 자, 그리고 옆에 것도 이렇게 줄여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뷰 만들기 하실 때 여기에서 여기 도면을 만드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등각투영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예 여기에서 부품 번호를 여기에 체크를 하겠다. 여기에 표시를 해주겠다.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 도면에다가 자동 아이디 번호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 도면 선택하시면 돼요. 도면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이 내용은 여기 나오는 원이라던가 치수라던가 화살표 모양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 번호가 쭉 나오고 있죠. 이거는 잠깐 빼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품 번호가 쭉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 번호는 여기에서 도구의 순번 기호라는 거 사용해서 이 위치는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고 여기에서 거리 정렬, 엔티티 사이 정렬 사용해서 이 위치는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아이디 번호를 뽑아놨으면 부품 번호 뽑아놨으면 기호의 재료표라는 거 사용해서 재료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재료표 눌러볼게요. 눌러서 요 도면 찍어주시고 요 재료표가 만들어질 위치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요 재료표가 쭉 나오고 있죠. 이렇게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 자, 요것도 제목 위치는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자, 요 데이터, 요 표를 편집하겠다 하시면 여기 테이블 편집 눌러서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요 위치는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사용 항목을 추가하겠다, 제거하겠다 이것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넣어주시고 빼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 위치는 여기서 이동할 수 있죠.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고 자, 이 홀 테이블을 분할하겠다. 여기에서 분할 테이블 선택해서 이 부분에서는 분할해서 표를 나눠주겠다 했을 때 이렇게도 보면은 재료표를 뽑아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도면 교육도 따로 하루가 있으니까요.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뭐 간단하게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이 채팅창에 써주시면 되거든요. 질문 없으신가요? 어셈블리 작업 네, 다 나오고 있죠. 재료표 여기에서 이 어셈블리 작업했을 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은선색을 동일하게요. 이 색깔을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네, 속성에서 보시면 지정 안음으로 했을 때 이 회색깔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표시로 하겠다. 그러면 이 선, 실선하고 똑같은 선이 여기 표시가 돼요. 설정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모델 색깔로 해놨기 때문에 파트 문서에서 했던, 어셈블리에서 했던 그 모델의 색깔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실선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굵기도 마찬가지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아이디 번호 지정하는 건 자동으로 지금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바꿔주실 수 있어요. 파트 문서에서 있다면 전부 내보내지고요. 이렇게 어셈블리에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셋으로 나눠놨다면 셋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셈블리로 되어 있을 때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빼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 상층만 보겠다, 하층만 보겠다 설정을 해주시면 자, 여기서는 T가 왔는데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걸로 자, 요 내용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요 코어 하나만 보겠다 해놨을 경우에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셋으로 나눠놨을 경우에는 셋이라고 아까 체크하는 곳이 있었죠. 셋. 여기에서 셋으로 쭉 나눠진 거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셋으로 체크해 주신 것만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게는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파트 문서로 따로 내보내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요 셋으로 하시는 게 더 번거롭지 않고 좋지 않을까요? 지금 하시는 방법이 만약에 파트 문서에서 그 경우에요. 파트 문서 하나 있을 경우에. 아이디 번호는 요거는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시마트론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 요거는 조금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자,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네, 나머지 내용은 다 요 도면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캐드로 다 내보냈을 때 다 사용이 돼요. 그대로 다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자, 아이디 번호는 제가 이거 찾아서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디 번호는 따로 설정해 주는 곳이 있어서 따로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캐드로 내보냈을 때, 네, 전부 다 이 도면 그대로 나가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캐드로 내보내져요. 자, 파일에서 내보내기. 네, 전부 나가요. 자, 외부 파일 선택해서 지금 방금 만든 도면을 뭐 내보내겠다. 선택하시고, DWG로 해서 2D로 바꿔주시고, 캐드 버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DWG 파일이 이렇게 나가겠죠? 이 파일 그대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변환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제 자리에는 캐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도면, 여기 폴더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 DWG로 되어 있어서 폴더가 하나 생기고 그 안에 DWG 파일이 생성이 돼요. 요거는 한 번씩 해보시고요. 네,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른 거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요장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